메인 세일, 프라이빗 세일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ICO 관련돼서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오늘 다룰 사건은 이제 프라이빗 세일에 대한 사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프라이빗 세일이란 이렇게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여러분들 우리 메인 세일 하기 전에 프라이빗 세일로 1차로 먼저 모집합니다 해서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는데 오늘 이야기하게 되는 프라이빗 세일 사기 사건은 다릅니다. 형태가 달라. 이름은 프라이빗 세일이지만 판매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판매가 되느냐? 대다수 주식 리딩방에서 코인을 판매를 합니다. 왜 주식방에서 코인을 파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식 리딩이고 이런 코인 리딩이고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이런 주식 리딩방은 대다수 그냥 아무거나 막 고급 정보다 해놓고 사람들을 뭉쳐놓고 손해를 보게 되죠. 손해를 보고 나서 이제 옆에서 꼬십니다. 야, 내가 진짜 좋은 코인 프로젝트가 있어. 이거에 투자하면 당신의 손실금 복구 가능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리딩방에서 손실을 당연히 보지만 이 손실을 보존할 수 있도록 프라이빗 세일, 내가 물량을 뒤로 얻은 거를 너에게 팔아주겠다. 내가 몰래 가져온, 재단 몰래 이렇게 싸게 가져온, 남들 몰래 가져온 이 물량을 너에게 팔아주겠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파는 게 프라이빗 세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 최근에 뜬 뉴스인데도 주식 리딩방, 코인 프라이빗 세일 사기 주의보까지 떴을 정도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사기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렇게 프라이빗 세일로 코인을 팔 때 어떤 특정 거래소에 상장한다, 뭐 얼마 정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변호사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유형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시면 같이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변호사님, 그러면 이런 프라이빗 세일 사건에 대한 유형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코인 종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패턴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패턴적으로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주식 리딩방에 들어가고 코인을 사게 되는지. 그러니까 주식 리딩방에 들어가는 건 원래 주식을 하시던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피해자분들 중에서. 아니면 문자가 오거나. 문자가 되게 많이 와요. 문자나 뭐 카카오톡이나 뭐 어쨌든 뭐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오면 여기 링크를 타고 들어오라고 하거나 그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광고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주식을 원래 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 그렇게 두 유형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어쨌든 1대1이든 뭐 주식 리딩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이제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리딩비를 내고 뭐 5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뭐 VIP 방이 있다 하면 뭐 1,500만 원까지도 내시고 더 비싼 비용도 내시는 분들이 있고, 어쨌든 리딩비를 내고 뭐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 중요한 정보다 이러면서 리딩을 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손실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이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 근데 정말 우리만 알고 있는 거고 우리만 파는 거다. 이렇게 해서 코인을 소개를 합니다. 우리들끼리만이니까 살짝 그런 프라이빗한 느낌. 그렇죠. 그래서 프라이빗 세일입니다. 쉽죠? 우리끼리 너와 나, 너랑 나랑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이게 코인으로 넘어오기 전에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진 씨가 이제 비상장 주식을 싸게 띄어다가 가격으로 붙여 파는 형식과 좀 유사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그 코인을 이제 프라이빗 세일 코인을 홍보하고 판매한 사람들이 리딩을 통해 손실을 봤을 때 내가 그러면 상장 전에 싸게 물건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거를 싸게 사가라. 이거 상장하면 얼마까지 갈 거다. 라는 식으로 이제 손실을 메꿔주겠다 하면서 2차 피해를 만드는 게 나빠. 많이 나빠. 두 가지예요. 그것도. 네. 상장 전에 이제 된 거다, 상장 전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지난 시간에 했던 블럭딜 유형이라고 치면, 네. 이번 유형들은 좀 진화해서 해외 거래소에 이미 상장이 돼 있어요. 지금 해외 거래소에서는 뭐 1,800원인데 우리만 특별히 싸게 600원에 뭐 300원에 준다고. 우리만 특별히. 그럼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이미 거래소에서 막 1,800원, 2,000원에 팔리고 있는 코인이 내 손에 500원에 싸게 살 수 있다? 그냥 지금 사가지고 바로 팔면 완전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싸게 파시는 분들, 이렇게 싸게 파는 코인을 사게 되면 락업이라는 게 걸리게 되는데, 그렇죠. 그 락업에 대해서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보통 한 90일에서 180일, 뭐 길게는 그렇게 걸리게 해놓고 그동안은 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락업 기간이 끝나면 뭐 그때 그러니까 종류가 많아요. 다 팔 수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언제까지는 30%, 뭐 언제까지는 뭐 50%, 뭐 이렇게 뭐 데일리로 뭐 얼마씩 팔 수 있다 이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종류별로 조건은 조금 다르게 잡아놓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래소에는 코인이 정상 가격 좀 높은 가격에 보이고 실제로 프라이빗 세일로 물량을 받아갈 때는 싸게 받아가지만 내가 약 3개월에서 5개월가량 팔 수 없게 만들어진 상태로 코인을 받게 되는 거고 근데 3개월에서 5개월 뒤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사람들이 3개월에 이제 사기라고 5개월. 할까요? 일단은 한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락업 기간이 해제될 무렵에 일단은 마케터들이 연락이 두절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락업 기간이 해제될 무렵부터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뭐 그런 유형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코인 유형 PPT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폭락한 친구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오늘 이야기할 친구가 월드 페이 코인, WPC 코인입니다. WPC 코인은 이제 뭐 페이 쪽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백서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사실 백서 내용보다는 사람들이 프라이빗 세일로 물량을 많이 받아간 게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재단 측에다가 좀 알아보니까 얘네들이 결제 패러다임에 대해서 뭐 새로운 것을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밑에도 뭐 락업이라는 칸도 있죠? 이런 것처럼 얘네들이 락업이 기능이 있는데 최근에 허위사실 유포다라면서 공지사항도 뜨더라고요. WPC 코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이 있다. 홀더분들의 제보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게 악의적인 거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길래 이 친구가 지금 난리인지 변호사님 혹시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WPC 코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이요? 네네, 재단 측에서는 악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뭐 WPC 코인 뭐 피해를 봤다, 뭐 사기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피해자들이 일단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뭐 카페나 이런데 많이 게재가 돼가지고 이게 블라인드 처리가 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악의적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피해자분의 인터뷰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자의 인터뷰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자? 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여기 소개로 연락드렸고요. 들었는데 솔직히 좀 네네. 이해가 안 가요. 다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일단 WPC 코인은 이제 간편 결제 관련된 코인인 거나 들어서 알고 계시죠? 이제 WPC 코인은 이제 국내에서 한정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 결제가 가능하도록 네,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추가적으로 뭐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글로벌 중대형 거래소에 추가 상장 예정돼 있고요. 네네, 저희가 지금 210원에 좀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네, 현재 WPC 재단에서 직접 공급하는 마케팅 물량을 현재 프라이빗 세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주식에서는 단기간 보호 예수처럼 92일 정도 들고 계셔야 되는 락업 기간이 있으세요. 프라이빗 물량을 받아보신 지갑에서 네네. 네, 거기서 이제 추후에 엘뱅크 거래소로 이제 물량을 지갑 이동한 이후에 엘뱅크에서 매도를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럼 제가 210원에 사서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지금 제가 뭐 기사 같은 내용도 보내드릴 건데 지금 기사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젝트는 지금 꾸준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가격이 그렇게 떨어질 거라는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8월 말에서 9월 초쯤에 또 새롭게 진행될 코인이 또 지금 컨택 중에 있어요. 네네. 그럼 그 1억을 전부 다 WPC에다가 진행하지 마시고 일단 그 절반인 5천만 원 정도만 WPC 진행해 보시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지금 미팅 진행 중에 있는 쪽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나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프라이빗 세일로 사람들에게 물량을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파시는 분이랑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런 소중한 이제 인터뷰 내용을 땄는데요. 인터뷰긴 인터뷰지. 우리가 물어본 걸 답해준 거니까.
그래서 이제 1억 투자한다고 하니까 5천만 원은 이제 이렇게 싼 가격에 이쪽에다가 투자를 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또 다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를 유도하게 만드는데 실제로 상장된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이렇게 제공한다고 하니까 물리신 분들은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걔네가 이제 계속 대화를 해요. 1대1로 이제 뭐 저렇게 전화로도 하지만 뭐 카카오톡이나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제 계속 뭐 호재나 좋은 내용들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가격이 어디까지 올랐어요. 계속 가격 올라가는 걸 보여줘요. 그쵸. 네. 그러면서 다른 걸 또 사라 그래요. 다른 거를. 다른 코인을. 아니면 투자를 더 하라고 하든지. 이게 처음에 이 마케터가 1억 있으시면 5천만 원만 투자하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5천만 원 투자했을 경우에 락이 걸려서 매도는 안 되지만 그 거래소에서 그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나머지 돈도 더 투자하게끔 하고 싶은 심리를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전부 다 몰빵 투자라고 한다면 본인도 이제 리스크가 있고 이 고객이 떠날 것 같으니까 처음에 소액만 먼저 해봐라. 라고 해주고 중간에 피드백을 계속 해주는 과정에서 가격이 더 올랐어요, 돈 버셨어요 라고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 돈도 다 개어내게 되는 형상이거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거 오르고 있잖아요 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또 진행하는 다른 코인이 있습니다. 또 하라고 해요. 이것도 잘 될 거다. 당연히 우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가져오는 거라서 재단 직거래라든지 뭐 아무튼 자기들이 뭔가 특별하게 파는 거라고 하면서 가져왔다고 하고 파는데 또 사라고 하면 이 사람 돈이 없어요 이러면 뭐 대출 받으세요 뭐 대출 받고 이거 근데 이게 대출 받으라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매일 오른다라는 걸 나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아까 호랑이 형이 말한 것처럼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넣고 나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그리고 3달밖에 락업이 안 되잖아요. 길어봤자 뭐 3달 5달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3달 후에 대출 받아도 갚을 수 있잖아. 그쵸. 뭐 10배 올라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맞네. 단기 카드 대출 해가지고 어차피 3달 뒤에 수익 보는데 그래. 한번 땡겨보지. 오르는 거 보세요. 한 10배씩 막 이렇게 올라요. 라는 걸 보여주고 대출 받아서 사라고 하면 당연히 사겠죠. 이것도 오르겠구나. 근데 나중에 이제 락업 해제될 무렵에는 그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연락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이 처음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 사무실을 해체시켜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또 다른 프로젝트가 생기면 다시 새로운 사무실을 내서 거기 모여갖고 또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계속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피해자 영상 한번 보고 갈까요, 그러면? 4월, 5월 달쯤에 계속 그 문자로 카톡으로 제가 그때 주식이 너무 그 사람이 그 카톡으로 보낸 문자가 지금 이렇게 한참 주식이 떨어질 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선물로 옮겨 사는 방법이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전화를 했다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왜 이렇게 친절한 이득을 보시게 되면은 5%에서 10%만 소규모 저희들한테 그 돈을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그거를 받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저한테도 접근을 계속 통화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는 오늘은 얼마 수익이 났는데 이득을 봤습니까? 막 이렇게 통화를 정말 친절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내가 이거를 이렇게 쫓아가기가 힘들어서 나는 이거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카피 트레이딩인가? 이거를 주의를 아니 수익이 100% 난다고 하는데 왜 제 계좌는 마이너스 손실인가요? 이렇게 왔더니 통화하는 저한테 너무너무 죄송해갖고 자기가 다른 일을 지금 이게 너무 좋은 기회가 안 하시더라도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다는 거. 특별 프라이빗 세일을 하기 때문에 300원에 선정을 했는데 210원 지금 줄 기회가 딱 잡혀있는 210원에 샀는데 3달러 3.1 최하로 떨어졌을 때는 제가 210원에 샀으면 800원 제가 마지막 팔았을 때 5원인가에도 팔았거든요. 제가 락업이 딱 풀리는 시점이 되니까요. 이게 그냥 100원이 그러니까 얼마를 0.05% 당신 지금 있는 그 재단하고 그 본부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달라. 그래서 아빠한테 확인해보라 그러면 거기만 일단 있으면 내가 이렇게 지금 혹독하게 집에서 당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거는 극비래요. 자기가 가르쳐줄 수. 네, 여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설명에 혹한다고. 이게 참 안타까워요. 사실 혹할 만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지금 현재 가격이 300원인데 내가 210원에 준다. 그러면 딱 사서 팔기만 하더라도 약 30% 이상 수익이니까. 하지만 결국 샀지만 3개월 뒤에 내가 샀던 가격은 300원일 때 210원 주고 샀지만 락업이 풀리는 순간 5원이 되었다. 5원. 그럼 거의 뭐 마이너스 90% 이상이죠? 네, 내용들 보면은 그 마케팅 하던 사람들이 뭐 다른 사건들도 다 동일하게 마케팅 하던 친구들, 수급책들이 다른 코인을 지속적으로 판매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구조 자체가 그 이 친구들은 전문으로 이제 코인만 파는 업체라고밖에 볼 수 없고, 이게 재단과 그 재단 옆에서 이제 마케팅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마케팅 해주는 친구들이 대부분 여러 개의 코인들을 마케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 재단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회사 운영비는 필요하고, 거래소에 상장은 했지만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수급은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 마케팅하는 친구들이 이제 다른 친구들을 데려와서 대량으로 물량을 띄어가게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이 지금 당장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라고 치면은 뛰어가는 애들이 한 200원대에서 300원대 뛰어갑니다. 그래서 200원, 300원대의 대량으로 물량을 가져다가 지금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 판매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마 수익률이 60에서 7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영상에서도 본인 뭐 5천만 원만 투자해라 라고 했을 때 이 판매하는 마케터가 가져가는 돈이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실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기적으로 또 이렇게 코인을 바꿔가면서 홍보하고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네네. 뭐 그 중간에 어쨌든 수급책이라는 큰 총책이 있다고 치면 네네. 거기서도 다른 데다가 뿌리는 것 같아요. 다른 그래요, 맞아요. 마케팅 업체들에. 얘네들이 되게 조직력이 탄탄해가지고 그 윗선에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윗선에 누가 이 프로젝트를 갖고 오냐에 따라서 이게 잘 팔릴 것 같으면 그 친구들한테도 이제 팔아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밑으로 점점점 내려가요. 결국은 얘네들이 뭐 수도권에서 팔겠다 그러면 서울에 사무실을 하나 내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부산에 사무실을 하나 내고, 거기서 이제 원래 팔던 사람들, 마케팅하는 사람들 사무실을 모아서 팔았다가 프로젝트 끝나면 해산하고, 또 프로젝트가 생기면 다시 사무실 하나 했다가 해산하고, 이런 구조라서 보통 판매가 끝나면은 연락이 안 되잖아요, 수급책들이랑. 이미 다 바꾸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판매하는 애들이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코인들을 계속 판매 중인 거는 이거 전문으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재단에서 물량을 대량으로 사다가 그냥 투자자를 유치해서 판매하는 게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재단으로 입금을 하거나 하잖아요. 아니면 판매하는 회사로 입금을 하거나. 그죠? 네네. 그런데 그 중간 수급책으로 다 돈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재단 입장에서는 통으로 이제 물량을 판매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물건을 판매한 후에 걔네들이 이제 입금받은 돈을 자기네들이 이제 알아서 쉐어하는 거라서 재단으로 돈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프라이빗 세일이라고 명명하는 요 사건들의 경우에는 많은 그 입금 그 계좌를 보면 중간 수급책인 경우가 많고, 뭐 근데 재단으로 입금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뭐 재단으로 예금주가 재단인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마케팅 회사도 아니고 그 위에 뭐 다른 회사 아니면 다른 사람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입금이 되더라고요. 대포 통장일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대포 통장으로 입금이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재단에 돈이 입금되고 이러면 재단도 이제 입장이 곤란하니까 아마 그 중간 수급책들이 대포 통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세탁할 수 있는 그런 데로 돈이 아마 들어갔다가 한 바퀴 돌아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포 통장이 보니까 뭐 지인 통장이라든지 뭐 네네. 이런 거더라고요. 네. 그렇게 좀 연결이 돼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뭐 떴다방 방식으로 네네. 이 코인 팔고 저 코인 팔고 하다 보니까 아까 채팅창에서도 어떤 분이 그 판매 책의 목소리가 조금 느낌이 좀 너무 저렴해 보였다 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분은 그냥 TM 하시는 분, 직원인 것 같아요. 그쵸, 그냥 텔레마케팅, 목소리가, 그쵸. 맞아요. 제가 봐도 이게 뭐야, 나보다 젊은 친구, 나도 젊은데 나보다 어린 친구가 일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목소리가 윗선 애들은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있어온 애들, 물량을 띄워온 애들은 직접 전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친구들이 팔아오면은 그걸 이제 장을 사서 장에다 입금을 하면 그거를 통해서 이제 돈을 한 바퀴 돌려서 현찰을 뽑아서 걔네들한테 지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TM 하시는 분들도 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자기가 판 물량의 뭐 퍼센트 어느 정도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네네. 뭐 급여를 받거나 하시는 분들은 다운되고. 이렇게 약간 그냥 기계적으로 약간 좀 종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 궁금한 게 네. 저렇게 사람들을 좀 현혹하게 만드는 저런 텔레마케터 분들도 처벌이 되나요? 가능하죠? 아, 저런 분들 처벌이 가능하다. 네,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뭐 빠져나갈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고소가 돼서 기소가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존재해요. 근데 예를 들면 너무 뭐 이렇게 확정적으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팔았다.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정말로 막 그 기망행위라는 정도를 판단을 했을 때 과도하다. 그리고 알고 했을 것 같은 정도. 기망의 의사, 속이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일 정도로 얘기를 했다면 인정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저런 통화도 전부 다 녹음을 하고 녹취를 하는 게 거의 정답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동 녹음 기능을 좀 키시고 다니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이스톡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보이스톡은 아예 뭐 저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이스톡 저장이 안 돼요? 네. 그건 뭐 따로 앱을 써야 저장이 되고 네. 보이스톡 자체로는 저장 기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스톡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텔레그램도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그냥 뭐 대화를 하시려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하시고 전화는 하시되 자동 녹음 기능 꼭 켜놓고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동 녹음이 안 되는 전화기는 좀 안 사용하셨으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사과폰 사과폰은 조금 자동 녹음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폰은 조금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갤럭시 쓰고 있는데 갤럭시는 웬만하면 자동 녹음을 켜놔야 되더라고요. 저 처음 변호사 됐을 때 다른 변호사님들한테 혼났잖아요. 왜요? 사과 쓴다고. 아, 변호사인데 자동 녹음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다단계나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핸드폰을 2개를 들고 다녀요. 네. 왜냐면 서로 사기꾼인 걸 알기 때문에 녹취당할까봐 아이폰에다만 전화를 걸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이폰을 들고 있어야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전화를 하기 때문에 서로 아이폰인 폰들은 아이폰끼리만 통화를 근데 합니다. 아이폰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래서 그럴 수도 있나? 걔네들이 사과폰. 바보가 아니잖아. 사과폰. 그러니까 갤럭시 폰 따로 들고 다니고 아이폰을 따로 들고 다녀서 녹취가 필요하다 할 때 갤럭시 폰을 쓰고 이거는 녹취를 당할 것 같거나 그럴 때는 이제 아이폰을 씁니다. 걔네들도. 근데 그래서 전화 걸 때도 아이폰으로만 와야 전화를 걸고 갤럭시는 안 받아요. 그런 식으로 또 자기네들도 회피하는 그런 맞아요. 경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꼭 자동 녹음 기능 켜놓으시고 녹음을 좀 해놓으시면 나중에 피해를 보셨을 때 정말 유리한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렇게 주의를 하시고 뭐 어떤 투자하실 때 설명 들으러 가시거나 전화 통화하실 때는 녹취를 하시거나 자동 녹음 기능을 켜놓은 상태에서 대화를 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꼭 그렇게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이 또 꿀팁 하나 주셨네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사기 피해를 안 다니시려면 우리나라 국산이 최고다. 국산 핸드폰에 자동 녹음을 꼭 쓰셔라. 근데 아이폰도 어플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 좀 잘 안 쓰시는 분들 많거든. 왜냐하면 좀 찝찝하잖아. 왜냐하면 개인 사적인 전화도 많고 엄마랑 전화도 하기도 하고 여자친구랑 전화하기도 하는데 그게 다 녹취된다라고 생각하면 좀 찝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쓸데없는 거는 나중에 삭제하면 되는데 이런 거를 항상 미리 대비해 놓아야 사기를 안 당하죠. 무조건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사기뿐만이 아닙니다. 별일이 다 있어요, 세상에는. 맞아. 이혼 소송할 때도 다 필요하고요. 근데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혼 소송할 그 때 얘기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 하고 있었어. 이혼 다 소송도 필요해. 네. 소송엔 다 필요해. 그러니까 변호사는 무조건 갤럭시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를 만날 때 아이폰 쓴 여자를 만나야 돼. 아이폰? 어. 왜? 어? 왜? 혹시 내가 걔한테 욕했던 여기들이 여자친구가 나중에 뭐 여자친구 뭐 여자한테 욕을 해요? 아니 혹시라도 그러니까 싸울 수 있잖아. 아 싸울 수 있다. 에라이 나갖고 사.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안 좋게 헤어지면은 폭행당했다고 이제 신고당할 수도 있다고.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고. 그럼요. 방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공격을 그래서- 위해서도 필요하고 자동 녹음 기능은 아주 좋은 기능이에요. 여자친구가 갤럭시를 쓴다. 그럼 아이폰으로 바꿔주세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삼성 쓰는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삼성 쓰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자, 이게 취향이 있어. 이게 여자도 이제 아이폰 쓰면 뭔가 인스타 열심히 할 것 같고, 그리고 술 열심히 먹어가지고 이제 액정 부서져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 하지만 갤럭시는 그런 느낌 없어. 살짝 그 갤럭시 안 할 것 같은 찐따비 있는 여자들이 그런 거 있거든. 그래서 난 갤럭시가 좋아. 오케이. 갤럭시 여자 최고. 자, 근데 이런 이제 수급책들이나 이런 사건에 관련돼서 내가 조금만 안다면 대부분 공통점이 있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이제 물량이 뒤로 빠져서 판매가 된다면 또 이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가격이 올라간다면 사실 유통 물량을 조금만 파악을 해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시중에 풀린 물량이 없네 라는 것만 파악해도 아, 좀 구리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은 연배들이 좀 있으시니까 좀 디테일하게 확인해보는 과정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게 알아보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정말 코인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거 그냥 주식하다가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코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뭐 80대 뭐 경비 하시던 할아버지도 계셨고 맞아요. 이게 진짜 저희들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보면은 저희는 이제 지갑 분석을 통해서 얘들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참 꼭 이게 피해를 보신 후에 연락이 오는 게 제일 아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당하기 전에 먼저 변호사님을 통해서 물어보던가 아니면 저희를 통해서 이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어보실 때 저희가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최근에 또 이제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다 보니까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문의가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가 제일 그러니까 조금 유의미한 게 계약을 했대요. 코인 이제 판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계약서를 썼대요. 근데 우리 방송을 봤대요. 그래서 돈을 안 넣었대요. 오, 좋아. 좋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돈 넣지 말라고 해야죠. 계약 파기하면 되죠. 아니 근데 그러면 저쪽에서 소송 건다고 한다는 거예요. 네네. 거르라고 맞아요. 하세요. 거르라고 하면 되지. 근데 이거 진짜 사람 하나 살렸다. 거르라고 하세요. 사람 하나 살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진짜 뭔가 계약서라든지 이런 거 쓰고 나서 뭔가 좀 헷갈렸을 때 꼭 한번 변호사님한테 연락하든 저희한테 연락을 하든 꼭 한번 연락하시면 되시고 네이버에 법률사무소 담당 치면 나오니까 이게 자꾸 알려줘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유튜브 영상이든 뭐든 보면 항상 걔네들이 연락하라고 해놓고 어디로 연락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말해줘야 연락하니까 네. 연락하시고 많은 분들이 피해를 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럴 때 정말 유의미한 저는 것 뭐 같아요. 저희 방송. 이런 피해자들도 중요하지만 상장되어 있는데 이 코인 좋은가요라도 차라리 물어봐줬으면 좋겠어. 투자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 거래소를 통해서 내가 사더라도 이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도 한 번씩 물어봐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 누구한테 어디로 물어보나요? 네, 그 유튜브에다가 코인 탐정을 검색하시면 밑에 그 뭐야, 상담 톱이 있습니다. 우리 홍보였어? 나 우리 홍보인 줄 몰랐잖아. 나 아니, 변호사님 맨날 이야기 그 변호사님을 홍보해주냐? 나도 먹고 살자야. 그것도 그렇지. 그래서 제가 물어봐 드렸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엠파스 사건인데, 요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 PPT 잠시 넘어가도록